몇 차례도 접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예. 일단은 제가 처음 접견한 장소가 대통령 내외를 예. 이제 취임식 하는 날 저녁 때 이제 접견을 했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독대하는 1차 접견이 6월 20일 날, 예. 한 달이 약간 좀 넘은 시점이죠. 네. 그래서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내가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네. 요건 전달 완료입니다. 네. 전달이 된 거고. 아니 이런 걸 이렇게 드리면은 보통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받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선물은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예. 이걸 전달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어. 이런 품목을 가지고 들어갑니다라고 나는 먼저 노티스를 줬어요. 그러면 보통 부담 가잖아요. 그렇게 예, 노티스를 예, 주면. 예, 근데 바로 접견 일시가 주어졌죠. 답을 없이. 예, 답이 그거에 없이.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 없이. 1차, 2차 모두 다. 예. 요거 핸드백 들어갈 때도 보통 그렇고. 대통령실에 갔다 오면은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아니면 영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그동안에 우리나라 어떤 정권에서도 저도 받긴 받았어요. 저도 뭐 추석 때, 뭐 설날 때 물론 받고, 그런 거 빼고요. 빼고. 뭐 이제 그런 것도 받는데 뭐 그런 공식적인 거에는 받은 적은 없고요. 1차 접견이 이 성사되는 이날 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인사청탁을 내가 목격을 예. 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예. 시스템이 붕괴되고 여사도 많이 부패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는 내가 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 또 명목이 있어야 되니까 예. 대통령 첫 여름 휴가가 이제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휴가는 8월 1일 날 보낸 걸로 알고 있고 예. 휴가를 일주일 앞두고 내가 선물을 2가지를 보냈어요. 책 8권, 내가 쓴 책 8권입니다. 제가 쓴 책이, 예, 제가 쓴 책이라도 나도 사서 봐야 돼요. 내가 쓴 책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 싸놓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제 책 8권을 사고 양주 한 병을 사가지고, 왜냐하면 대통령들은 여름 휴가에 독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책을 읽을까 말까 반신반의했지만 술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술 먹으면서 책 읽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는가 하면 불시에 들렸어요, 내가. 코바나 컨텐츠를? 네, 비서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예.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예. 들렸는데 있으면 전달하고 없으면 두고 가려고. 두고 갔을 때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는가를 내가 이제 체크하려고 갔는데 마침 외부 일정 중에 있었어요, 여사가. 그래서 커머너 컨텐츠가 텅텅 비어 있더만요. 전화를 해보니까 비서한테. 그래서 이제 두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커머너 컨텐츠 앞에 두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경찰 인력들, 담당하는 인력들이 저희들을 따라와서 아크로비스타 1층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검색대에 가서 검색을 마치고 접수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비상계단으로 해서 따라 올라가서 아크로비스타 일반 입주민들이 사는 그 우편물 접수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있고 거기 갔더니 공항 검색대 같은 그런 검색대가 있는데 거기에 뭐 접수처도 있었어요. 접수하라 그래가지고 내 뭐 이제 넘버 적고 뭐 다 적으라는 거 적고 성함 적고 예, 다 적고 이게 뭐라는 나중에 국정감사하면 그 노트를 빨리 이걸 입수해야 돼. 왜냐 거기 다 적혀 있을 테니까 내방객 누가 뭐를 가져왔다 그러면요, 이게 다 그러면요. 적혀 예, 있는 예. 거죠. 그럼 여기 그때 양주 뭐 이런 거 다 적으셨어요, 목사님?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신상에 대해서만 신상만? 적고 이제 그 검색대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내 책이랑 양주.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걸 보관하고 이제 대통령 사는 거주하는 몇 층에 몇 호까지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하겠다고 거기서 딱 잡고 나는 이제 돌아갔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양주라는 거는 액체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극물일 수도 있고 폭발물일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건데 외부인이 이렇게 맡기는 게 무조건 반려가 된다거나 어떤 행정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거야. 받아서 접수가 되는 거지.
물론 모르는 사람 거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몰라도 그건 몰라도 그건 받았다는 거. 그럴 가능성 또 한 번 이제 어떤 디데이가 좋을까 하다가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 8월 20일 날이었어요. 예. 이때는 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국정이 너무 어두워. 그리고 국정을 100일을 체크해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의미 그래가지고 있게, 램프 밝은 국정을 해달라 이렇게 그렇죠. 썼어요. 카드에다가 예. 이렇게 카드에다가 예. 예쁘게 써서 그다음에 술 이름 중에 배상면가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이렇게 예. 뚜껑이 좀 예. 희한한 뚜껑이 예. 있는데 예. 이날도 불시에 들어갔어요. 불시에 찾아간 거예요. 코바나 컨텐츠 쪽으로. 예. 그래가지고 왜 이게 국정 100일이 좀 적은가 하면 이때 당시 영국의 이코노미스 이런 언론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가지고 국정이 이거는 너무 이거는 심각하다. 외국 언론들이 막 지적하고 그랬는데도 한국 언론들은 그냥 뭐 이 정권이 잘한다고 뭐 측면 지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빨대 노릇만 하던 맞습니다.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여겼고 저도 어느 시민단체에 취임 100일 맞이한 국정평가를 해달라는 강연 요청을 또 받았어요. 하필이면 그 단체가 행안부 지원을 받는 단체인데 이거 행안부 지원금을 끊는다는 보도가 한 몇 달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때 아주 제가 이 강연한 단체가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내가 윤석열의 국정 100일 내가 이제 깐 원고가 이제 올라갔겠죠. 행안부로. 그렇죠.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단지. 그래서 아무튼 이날 두 개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검색 때 체험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경비하는 일반 경비 아저씨한테 빵가게가 있어요. 거기도 파리 크러시앙이라는 빵가게가 있는데 빵가게 앞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이거를 맡겨봤어요. 맡기고 담당 비서한테 전화를 해서 찾아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찾아갔어요. 아, 찾아가는 걸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돌아왔지만 찾아갔다고 내가 확인 전화 소통을 했죠. 아, 그 경비하고 비서하고 이걸 경비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비한테 맡긴 것도 그냥 비서가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걸 내가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시스템이 붕괴된 게 완전히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1차 접견 때 뭐 샤넬 향수 화장품 뭐 2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이거를 받는 분이 고가의 핸드백은 안 받겠느냐 해가지고 이번에는 명품 핸드백을 디올 핸드백 파우치죠. 핸드백은 아니고 파우치를 이제 선물을 할 때 제가 이제 이날도 인사 청탁을 하고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 포착하기 위해서 사실은 간 건데 그날은 그런 건 포착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대통령 놀이하고 대통령 행세하고 어떤 국정을 어떤 자기가 어떤 좌지우지한다는 거 그런 모습의 워딩들이 많이 포착이 돼서 국민들이 1탄부터 4탄 나갔을 때 많이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 그리고 제가 2차 접견 때 디올백을 전달하는 날 또 다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접견자들 다음 접견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접견자들이 3명이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선물은 4개가 쇼핑백이 4개가 준비되어 있고 제가 여기 USB에 담아왔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 나갈 때 자료 화면으로 넣어주세요. 선물 사진을 내가 정지 화면으로 스크린샷으로 내가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접견자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여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비서가 포스트잇 메모지로 여사한테 쪽지를 주는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읽었어요. 보니까 여사님 3시에 다음 접견자 있습니다. 그 메모지가 있길래 내가 다음 접견자 있으신가 봐요. 내가 그랬다니까. 그리고 눈치껏 이제 일어났거든요. 근데 내가 순간 생각하기를 분명히 여기는 대기실이 없는데 다음 접견자라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코바나 콘텐츠 복도 앞에 커다란 둥근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을 둘러싼 타원형의 소파가 있었어요. 그 소파에 분명히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세 명이 네 개의 쇼핑백을 들고 하나는 신라 면제섬이라고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는 쇼핑백 가방이고 나머지 세 개는 크고 작은 세 개의 쇼핑백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네 개의 선물이 들어갔는데 이날 들어간 것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반환 창고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반환 창고가 코스트코 같이 큰 창고인지 인천공항 면세점 창고처럼 세관 창고처럼 큰 건지 몰라도 반드시 반환 창고는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가가 기록이 돼 있어야 기록이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예. 제가 보낸 것만 해도 이것까지 하면 11개거든요. 제가 보낸 것만 11개. 그 다음에 장정현 이사장이 보낸 분재가 관저로 들어가고 나서 보낸 것까지 하면 12개가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거는 오. 더 많을 것이고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매체의 취재 기자들이 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취재를 확보해서 손에 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만 내가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실직고하고 미리 반환 창고를 빨리 공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2차 접견이 끝나고 나서 서민 의류를 내가 또 한 5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여성 의류. 준비했습니다. 이게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 뭐냐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여사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어요. 최초로 당선자의 부인의 신분으로 언론에 공개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공개됐는가 하면 자주색 후드티를 입고 청치마를 입고 목욕탕 슬리퍼 같은 거 신고 강아지. 그 경호견하고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3, 4일 전에 나한테 제일 먼저 보내줬습니다. 그 사진을 5장을 보냈어요. 저한테 먼저 보내고 이게 언론에 신문에 뭐 매스컴에 매체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내가 떠올라가지고 난 보기는 좋았어요. 그거. 그래서 여사가 이런 명품만 다 받는가? 뭐 서민옷도 그게 생각나가지고 서민옷도 좋아하겠지 해가지고 똑같은 후드티, 다운 점퍼, 오리털 다운 점퍼, 뭐 마스크 머플러 세트 그리고 또 핸드백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비건 가죽, 선인장 가죽으로 된 어떤 환경, 친환경 소재라서 뭐 값도 싼데 그 선인장 가죽으로 된 이제 핸드백하고 해서 이제 그것도 사가지고 사진을 3장 이렇게 찍었어요. 3가지. 디올 선인장 가죽 핸드백 사진, 그다음에 다운 점퍼 들어간 사진 이렇게 3가지를 각각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었어요. 아예 반응이 없었죠. 반응이 없었고 전달을 못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전달. 이게 안 나오네요. 지금 이게 저 진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것도 전달.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전달됐고 요거는 반응이 없어서 전달 못하고 근데 요것도 전달이죠. 요것도 전달. 전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한남동 관저로 11월 7일 날 입주했다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가 완전히 완공돼 가지고 첫 출근을 한 날입니다. 이 날이. 그런데 이거 왜 썼는가 하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게 11월 23일 한남동 관저로 입주해서 11월 7일 날 이제 첫 출근을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한남동 관저 라이프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관저요. 완전 공식. 저하고는 상관없는 백석대학교 여기도 신학대학입니다. 백석대 설립자 장정현 총장도 지내고 이사장도 지내 아주 실권자죠. 이 사람이 1,000만 원 이상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이 관저로 선물로 전달했다는 게 더 탐사에 의해서 집중 보도가 올 연초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사저로 칭하는 이곳에서만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관저를 가서도 이런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데 그 구중궁궐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 지금 백은종 대표가 그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금
시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는 그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호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개미새끼 한 마리 접근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구중궁궐 안에 네. 무슨 일이 지금 벌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것도 기적적으로 이제 영상 촬영이 됐는데 네.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포착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보완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제 이 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선돼서 취임식을 한 이후의 얘기잖아요. 예. 이게 이제 뭐 사저라고 서초동 관저, 네. 서초동 관저. 여기는 이제 한남동 관저. 네. 뭐 잘 아시다시피 한남동 관저. 그러면 이 이전에는 이 자리에서 코모나 콘텐츠라는 자리에서 이 이전에는 네. 어땠느냐? 결혼한 이후 아,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통령과 뭐 이런 때.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때가 이제 작년이 결혼 10주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10년 전부터 네. 여기 당신의 남편의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네. 코모나 콘텐츠가 엄청난 협찬을 받았잖아요. 네. 130군데가 넘는 기업이나 각 공공기관 이런 거로부터 이제 협찬을 받았는데 그게 한국일보하고 아마 행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게. 그런 게? 많은 네. 게 있었는데 이번에 올 2월인가요? 3월인가? 네. 그때 협찬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사법정의연대인가 이런 기관에서 고발했죠. 고발을 해서 이제 무혐의로 무혐의. 무혐의로 이제 판결이 난 게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중앙지검 시장 시절에는 4곳의 후원을 받았는데 네.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4배 이상 16군데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다 내가 이거를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이 사인 시절에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부인이 되기까지 그 이전에는 이 코모나 콘텐츠에 앉아가지고 그런 습관을 계속 했단 말이죠. 거기서 협찬을 받았는데 도이치 모터스로부터는 얼마를 받았느냐? 1억 2,190만 원을 받은 거야. 여 서초동 코모나 콘텐츠에 앉아가지고 직원들하고 다 이렇게 회사나 업체들을 쑤시고 다니면서 그 후원을 받아낸 겁니다. 삼성카드사로부터는 4,400만 원을 받았고 신한저축은행, 신한은행이 아니고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는 2,060만 원을 받았고 네. 게임빌 컴투스로부터는 2억 1,950만 원을 받았고 헤아릴 수가 없죠. 막 이런 식으로 이 코모나 콘텐츠에서 그 10년 동안 이런 행위들을 해온 겁니다. 이 안에서. 그게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그럴 때까지만 해도 그것도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렇다 쳐도 네. 근데 이게 당선자가 되고 네. 대통령이 되고서도 그 버릇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네. 거기서도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뭐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뭐 여러 가지가 다 적용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총장 시절 이전에 있었던 1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라 뭐 협찬 명목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러면 뭐 우리가 할 말이 없고 예. 또 그걸 법의 망을 피해 갔잖아요. 그런데 법의 망을 피해 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몇 군데에서 이렇게 소송을 그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회사에서 청탁하는 의미로 후원을 해준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도이치 모터스는 수사 관련 청탁의 대가가 아니면 거기서 왜 그걸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삼성카드도 서울중앙지검의 삼성카드사와 관련된 사건이 접수가 됐고 네. 신한저축은행도 형사사건 중에 있었고 게임빌 컴투스도 어떤 형사사건에 이런 사건이 접수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협찬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근데 그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발뺌하고 뭐 나 같은 한통 속이니까 이런 무죄 혐의를 때렸는데 이런 행위를 이곳에서 해왔고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예. 여사, 예. 또 대통령, 예.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철퇴를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예. 독일의 10대 대통령 우리가 알잖아요. 예. 독일의 10대 대통령은 가벼운 것 때문에 중도 사임을 했잖아요. 예, 중도. 볼프 대통령은 그 뭐 센 것도 아니야. 자기 친구가 호텔 룸을 예약을 했는데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뭐 720유로인가요? 우리 한국 돈으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 돈뿐이 안 되는 거 지원해 준 거.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업사원이 자기 와이프 자동차 리스 받는데 뭐 몇 프로 좀 DC 해주고 뭐 그 다음에 뭐 장난감 자동차를 아들한테 그 영업사원이 5만 원 돈 되는 거 사준 거 이런 대여섯 가지 혐의 때문에 국민들이 의의를 제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거기에서 또 뻣뻣하게 나오고 인정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런 저걸 하니까 예. 결국은 중도 사임을 2년 만에 한 거 아닙니까? 독일 맞습니다. 대통령도 예, 예. 볼프 대통령도. 근데 이 대통령 내외는 뭐 후보 시절에 그 드러난 범죄 혐의와 그 혐의점들은 뭐 이건 거의 판결이 안 났지만 거의 뭐 이미 사실과도 같은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된 이후에도 이런 행위들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 정권을 앞으로 2027년 5월까지 눈 뜨고 보시겠습니까? 이런 행위들을. 예. 우리 목사님 말씀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명심하고 가슴 깊이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